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저도 가끔 궁금합니다. 저도 가끔 불안합니다. 그래서 달빛에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실 건가요? 지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실 건가요? 저는 수줍게 약속해봅니다. 오래오래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달빛에 제 사랑을 실어 여러분께 전해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까 최경영입니다. 오늘 뭐 아주 좋은데요. 이게 등려군 음악이죠. 등려군 맞죠? 떡리주인. 네. 예, 떡리주인. 네, 예. 네. 떡리주인 등려군 음악입니다. 제 옆에는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 지난번에 한 2-3주 전에 나와서 굉장히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당시에 바로 또 모셨는데 이런 댓글들이 나왔습니다. 고정 패널로 앉혀라. 이분이 최 기자보다 경제 더 잘한다. 근데 모든 패널들이 저보다 경제 더 잘 알고요.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을 모시니까요. 이런 댓글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댓글 부대 뭐 동원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우리 학생들이 적었나요? 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미국, 그다음에 한국에서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3국을 두루 섭렵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중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장 전문가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현장을 조금 더 많이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그래서 오늘은 기업 이야기, 큰 매크로 이카노미 거시경제 이야기보다는 미중 무역 전쟁은 뭐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요. 기업 이야기, 그다음에 돈 버는 이야기. 네. 중국이 아직도 기회의 땅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개인적인 네. 이야기들, 개인이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실패했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네. 있고 또 다른 사업 기회를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댓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임만수님, 안효 교수님이 나왔던 방송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인터뷰, 이분을 고정으로 강추. 뭐 이런. 네, 감사합니다. 기쁘시죠? 수리비 리님, 정부에서 교수님 영입해서 전략을 세워야 할 듯. 정부에도 좀 자문을 해보고 예, 계시죠? 정부는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에도? 예, 예. 근데 뭐 제 말이 잘 먹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계속 해왔고요. 위원회 같은 곳에서. 예,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저께네요. 정부 회의 참석도 해서 또 지재권, 지식재산권. 요즘에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이 지재권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한국의 뭐 장기 전략 이런 회의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댓글에 오토니엄님은 중국 사람이 이거 듣고 혹시 당에 공산당에 신고해서 불이익 안 받으실까 걱정했는데. 저는 그 중국에 이야기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합니다. 할 수 있는 선까지. 네. 예. 잘 맞추시는군요. 이 정도는 아무 상관없다. 예. 네. 생각보다 중국이 그렇게 험악한 나라가 아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네.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개구리님은 와우, 이 상황에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오면 기다렸다가. 그렇죠. 제가 보탬을 드리면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요. 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돈이 가격 너무 싸요. 돈값이 없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예, 이제는 뭐 독일을 포함해서 이제 금리가 다 마이너스 시대로 가거든요. 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오히려 저축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돈이 값이 없습니다. 예.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는 예. 그냥 내 돈을
그냥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아, 네. 이런 상황에 반드시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된다. 남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투자를 하냐 안 하냐는 내가 그 사회에서 상위 1%에 속하냐 99%에 속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건 존 리 대표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네. 공부하신 분이나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나 자본주의에 정통하신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개구리님이 사실 그 뒤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018년 말쯤에 증시 바닥도 거의 맞추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증시 바닥을 언제 예측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예측을 하도 많이 해서 어느 예측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저 뭐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다 봐요. 네. 그렇군요. 전영준님은 트럼프가 중국 시진핑에게 요구하는 3가지 중에서 투명성, 신뢰 그리고 다른 게 또 하나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안 가르쳐주죠. 대등. 제가 간담회 생각나가지고 투명, 신뢰, 대등입니다. 대등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WTO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말한 대등은 이런 겁니다. WTO에서 중국은 발전 도상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중국이 발전 도상국이냐?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중국은. 중국은 G2 국가고 이제는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WTO에서 발전 중 국가로 나오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개발도상국이면. 발전 도상국이라고 표현하네요. 개발도상국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럼 개발도상국이면 중국은 파산 중 거잖아. 그래서 발전 중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무역을 할 때 뒤에서 정부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불평등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중국을 이렇게 하면 G2 국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발달 국가 이미 발달 국가에 됐다. 선진 맞는 국가. 세금을 지어라. 그게 대등의 관계예요. 대등이. 근데 중국은 계속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다 하면서 각종 이익을 다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각종 관세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 다 누리고 점점 다 갖고 가고 책임은 안 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무역국자는 엄청나게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를 더 너희들이 내야 되는 거 맞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자기 미국에서 5천억 달러 훔쳐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중국에서 말하는 균등의 공평한 무역 협상한다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중국이 이미 미국에서 너무 많은 돈을 덕질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협상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얘네 많이 갖고 갔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이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그럴 수가 없다. 누가 봐도 원본이라는 이런 걸 말하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너하고 내가 공평한 협상을 했다라는 걸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야지. 누가 봐도 중국이 불평등 조약했다고 느끼면 이 큰 나라가 자존심을 어디다 놓고 삽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일단 안 맞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신뢰라는 건 말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겠다 놓고 왜 안 하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등 이 3가지입니다. 뭐 말은 좋은데 결국은 더 내라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거죠. 본질은 그거죠. 바바리아님은 중국 경제 위기 오면 한중 통화 수합 한 5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말인데요. 통화 수합 잠깐 뭐죠? 한중 통화 수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할 수 있냐?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한 이후로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저는 지금 거의 10년 넘게 한중 간 협력 업무를 해왔잖아요. 실무 뭐 이런 쪽 연구도 하고 있고 해왔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미묘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2년 전까지 해도 중국과의 협력이 너무 어려웠어요. 막 이 스왑도 그때 3천억 위안 이것도 없앤다 막 그때 사드 이슈가 있어서 그때 막 한국은행이 막 긴장하면 그때 제가 가서 예민해 준 적도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때 답을 어떻게 들었냐면 한국은행 되게 걱정했어요. 근데 일단 없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 한국이 주동적으로 안 하겠다 말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갈 거다. 왜냐면
이거는 중국에 유리하기 때문에요. 아, 중국에 유리하다. 당연하죠. 예. 왜냐면 미국하고 나빠지면 다 달러를 써야 되는데 달러가 지금 부족할 거 아니에요. 아, 오히려 우리한테 빌려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다른 나라하고는 이게 위안화 원화로 수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필요 없이 양국이 통화로 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량이 줄어들고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위안화와 네. 한국이 많이 갖고 있는 원화로 수합하기 때문에 네. 서로가 특히 중국처럼 지금 달러가 막 이렇게 부족할 땐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더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없어질까 걱정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제가 그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네. 뉴스 정말 연장이 됐거든요. 근데 뉴스 나갔는데 뉴스에서 막 엄청난 뭐 성과처럼 이러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익인데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바보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좀 짊어지는 겁니다. 한국도 좋죠. 네. 왜냐면 한국은 어차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합 포트폴리오가 다 필요합니다. 꼭 오케이. 달러뿐만 아니고요. 예. 네.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네. 캡틴님은 중국 외환보유고는 시진핑 집권 이후 4조 달러를 찍고 네. 2016년도까지 쭉 하락해서 17년도에 3조 달러. 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오히려 중국 외화보유고는 3조 달러 위에서 좀 횡보했던 추세인데 네. 어떤 데이터를 보시고 작년 안에 1조 달러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마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4조 달러 찍은 적은 없고요. 3조 9천 얼마까지 갔다가 네. 그게 재작년 정도 될 거예요. 재작년 초인가? 제가 사실 그 노트북 갖고 와야 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제일 낮게 찍은 게 3조까지 갔어요. 네. 그게 작년 초 정도 거예요. 네. 제가 2018년 초. 만약 기회 있으면 더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작년 말에 원래는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하고 싸우니까. 네. 근데 수출이 생각보다 안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수입상들이 미중 무역 번쟁하니까 네. 한꺼번에 다 미리 사놓은 샀구나. 거예요. 네. 사재기로. 그래서 수출이 데이터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네. 흑자는 안 줄어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게 더 돈을 벌게 돼서 올해 초에 3조 1,000까지 왔어요. 3조 1,000. 그러다가 예. 지금 벌써 어서 8월 달이 지나갔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그저께 또 확인했는데 3조 2천억까지 왔어요. 이거는 중국의 외환관리국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월별로 쭉 나옵니다. 예. 예. 저는 그게 근거해서 얘기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2017년부터 2018년 계속 6.9 초후반에 계속 유지를 했어요. 예. 그게 유지한 게 중국 외환 당국의 외환보에 사용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중국 그래서 위안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6.9는? 위안화하고 달러. 예.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올려주려면 달러를 계속 시장에 풀어야 돼요. 팔아야 그래야죠.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뭘로 팔겠어요? 위안 보유 동원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4조까지 갔다가 그 사이에 한 1년 정도 거쳐서 거의 1조 정도, 1조 조금 안 되게 썼어요. 근데 올해는 바뀌어진 거죠. 올해부터는 이제는 거의 위안 개입을 못 하죠.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있죠. 그래서 예. 풀어놓은 거죠. 가격을. 그래서 7.2까지 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주로 돈 버는 이야기, 기업 이야기를 네. 하실 텐데요. 네. 일단 돈 버는 이야기부터 하죠. 네. 예. 뭐 돈 버는 얘기는 항상 재밌는 얘기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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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거래 같은 경우에 네. 중국에 상당히 기회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은 질문인데요. 네. 트럼프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맨이잖아. 철저한. 예. 머리도 좋고요. 예. 근데 아까 세 가지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투명, 신뢰, 대등인데요. 네. 투명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을 개방하는 거예요. 아, 인터넷을 근데 왜 개방하는 인터넷을 거? 개방해라고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딱 봤더니 중국에서 제일 돈 버는 게 인터넷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인터넷 기업이에요. BAT제, 바이두, 한국 말하면 네이버예요. 미국의 구글이고요. 예. 바이두가. 예. 그다음에 알리바바. 예. 인터넷 상거래잖아요. 토보. 하루 제가 어저께 데이터 확인했는데 작년 말 기준 예. 하루 예. 중국의 싱글데이라고 있잖아요. 11월 11일. 한국에는 빼빼로데이 이렇잖아요. 예, 예, 예. 그 싱글데이 하루에 토보몰에서 예. 파는 매출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00억 위안 정도 되는데요. 그게 얼마입니까? 무슨 개념인지 예. 아세요? 예. 한국의 모든 백화점들이 1년 매출액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야. 그것도 한 개 사이트에서 예. 모든 사이트가 아니고 예. 터보 알리바바의 하나에서 하루 매출액이 한국의 백화점들 1년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 저런 시장은 중국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바일 인터넷 인구가 9억 명이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9억 명? 네, 9억 명.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9억 명이나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딱 봤더니 미국은 전 인구가 다 해봤자 3억 명이에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비교해봤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제일 많이 그렇죠. 막 세일하고 뭘 난리 사죠. 나잖아요. 예. 그래서 3일에 예. 2017년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7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2017년 미국의 추수감사절 3일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미국은 별로 인터넷 쇼핑 많이 안 하니까. 근데 네. 어쨌든 3일 동안 그 판매한 전체 판매액이 위안화라면 417억이에요. 예. 3일 동안 예. 전미 지역에서 판 417억 명인데 2017년 말 중국 이제 터보에서 판매액은 1,680억 위안이에요. 하루 전 중국도 아니고 터보 하나에서 1,680억 위안인데 미국이 전 미국 예. 3일 동안 판매액이 417억 위안밖에 몇 배 차이예요. 그냥 4배 정도? 4배 정도죠. 예. 트럼프가 딱 봤더니 야 중국의 고기는 인터넷 시장이구나. 그래서 투명성을 요구하면 인터넷 개방해라는 거예요. 구글이 지금 중국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 다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유튜브 다 안 돼요. 그게 저는 중국 가면 제일 불편해요. 안 돼서. 그렇죠. 어떤 데는 네이버도 안 될 때 있어요. 중국 가서면. 예. 바로 차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이런 거 개방해야 하니까 그 중국은 인터넷 개방한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언론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산당이 안정적인 정치를 유지하는 수단이 국유기업을 통해서 펀딩, 돈이 있고 그리고 군대가 당군 공산당으로 존재하는 군대.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언론 장악이거든요. 근데 언론을 내라고 하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온몸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나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시진핑이 안정적으로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은 미션 임포서블이라고 말해요.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거는 답이 없는 전쟁이에요, 결국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을 이렇게 큰데 네. 외부에서 기업들은 접근을 못하게 되면 네. 뭐 이게 저 포도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 신포도도 아니고 저 위에 매달려 있는 포도처럼.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미국의 그 기업도 중국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메리트는 소비 시장. 예. 중국 국내 소비. 예. 중국 사람 14억 인구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14억 인구에서 제가 인구 구조를 말씀드리면 14억 인구에서 0세부터 13세 예. 초등학교 아래 예. 인구가 3억 명이에요. 그럼 14억에서 3억을 빼면 11억 인구잖아요. 11억 인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노인들이 예. 2.5억 명이에요. 예. 그러면 2.5억 명이면 한 7.5억 명이 또 돈으로 보면 근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소비 능력이 예. 있는. 사실 중국의 노인층도 돈이 엄청 많아요. 은퇴비가 많거든요. 예. 한국하고 다른 게 중국은 노인들이 돈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맨날 광장에나 광장무 추고 사교를 치거든요. 아. 한국은 노인이 돈이 없어요. 예, 빈곤계층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예. 왜 돈 많냐면 중국은 국유기업에서 은퇴를 하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월급 계속 나와요. 근데 중국은 둘 다 일하잖아요. 아니 국유기업에서 네, 공기업에서 네.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 월급이 계속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아니 죽을 때까지. 네, 그게 퇴직금이라고 해요. 퇴휴진이라고 해요. 와.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또 부부가 다 일하잖아요. 예. 중국은 무조건 다 부부 일해요. 아, 예.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먹고 사는 거 노인들이 걱정이 없어요. 엄청 쓰겠는데? 그래서 중국가 만약에 창업하려면 지금 근데 노인들은 돈이 많은데 중국은 노인 산업이 발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노인에 대해 관심이 없어. 노인들이 어떻게 문화생활을 즐기게 하고 건강하게 오래 재밌게 살게 할 것인가를 산업을 한 기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알리바바 마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마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 누가 이 2.5억 명을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기며 살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의미가 있네. 결론 내리면 그 11억이 다 소비 능력이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인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소비 시장이 제일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 시장 이런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소비 산업들이 지금 아까 말하는 그런 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쇼핑몰 뭐 이런 산업. 근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랄지 뭐 네. 상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망해서 나왔다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사실 제 입장에서 이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제 의견이니까 예. 믿고 안 믿는 거는 청취자분들 몫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제 의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 부분은 실패한 이유는 항상 여기 들어오셔서 하는 이유가 계속 중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팩터는 뭐냐면 진짜 돈 번 사람들은 한국 와서 돈 벌었단 말을 안 해요. 이유는 그렇죠. 간단해요. 예. 돈으로 누가 베끼고 그대로 따라할까 봐. 아, 베끼고 그대로 따라할까 절대 봐. 말을 안 해요. 아. 제가 아는 몇 번 되게 성공한 한국 기업인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막 품목으로? 대기업이 이런 쇼핑 쪽. 아, 쇼핑 쪽. 이런 그러니까 중국 국내를 상대로 하는 화장품 포함해서 예. 패션 포함해서요. 이런 게 중국에서 한국 거라면 엄청 인정을 해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체인점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한국 사장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 여기 와서 내가 중국에서 돈을 얼마 번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벌죠. 예. 지금 중소부까지 갔어요. 시안까지. 아, 그래요? 네. 시안이면 정말 꼴짝인데. 정말 저기 1대1로 시작되는 예.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한국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 실패를 한 것이 정말 중국 때문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제 보기에는 비중이 높지 않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정말 그런 나라면 누가 중국 가게에서 중국이 언영 망했죠. 그렇지. 근데 대부분 알고 보면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인터뷰해 보면요. 대부분 그 사람이 잘못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기 와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렇게 오면 내가 능력이 없는 데고 내가 여기서 기회를 못 찾잖아요. 예. 근데 중국 탓이라 이러면 너무 편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오래 있었으면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또 대우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가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는데 다 내 때문에 실패했다면 누가 그 사람한테 신뢰를 줍니까? 미중 무역 분쟁하고 별도로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까, 중국 시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한 16년 살아보니까 한국이 잘하는 몇 가지 있어요. 네. 이거는 중국 이게 사람이 타고나면 각자의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네. 한국인들이 특유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장기간 잘할 것 같아요. 콘텐츠 산업을 잘해요. 콘텐츠.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든가 영화라 드라마라든가 이런 K-팝 다 거기에 속하죠. 예술성 이런 쪽이 뭐 애니메이션, 뭐 웹툰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한국 물건이. 그러니까 한국의 웹툰은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면 웹툰 작가들 있잖아요. 인기 작가들을 보면은 여기는 예를 들면 서점에가 10,000부 팔리면 베스트셀러잖아요. 중국은 10,000부 팔리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베스트셀러가 10만 부 이상이에요. 그것처럼 한국의 웹툰을 있잖아요. 중국 버전으로 해서 중국에서 하잖아요. 지금 여기 인기 웹투자가 한국에서 만약에 지금 10억 번다 이러면 곱하기 10배 하면 중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야. 그래서 저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콘텐츠를 어떻게 중국화해서 중국 시장에서 하잖아요. 이런 거는 중국 가서 안 차려도 돼요.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도 중국 사람 엄청 보거든요. 개방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에서 쓰는 몇 개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유튜브 비슷한 게.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유행되는 게 틱톡.抖音이라 하거든요. 중국어로. 거기 어마어마해요. 조회수가. 만약에 한국에 여기 뭐 유명 K-팝 이 관련 어떤 댄스라든가 걔네들이 입은 옷, 캐릭터, 걔네 여기 머리에 했거나 이런 거 그 틱톡에서 하잖아요. 1억 뷰는 순식간이고요. 또 중국 사람들은 거기서 그 광고비, 거기서 나는 광고비,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매출량이 1억 개.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막 돈을 주잖아요. 누가
너무 잘한다 감사하다고. 예. 여기는 돈 주는 게 없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한테 좀 돈 중간 그런 게 있어. 돈을 뭐 줘요. 공영방송이니까. 예, 돈 줘요. 이렇게 가서 커피 예. 사 먹으라고. 예. 이런 것도 어마어마해요. 예. 합하면.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지금 콘텐츠 오버하는 그리고 이런 문화 엔터 쪽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버는 곱하기 10이 하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그거는 굳이 중국에 가서 안 해도 돼요. 제가 이거를 온몸으로 경험해서 알아요. 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대기업은 되게 잘하고 있고요. 예.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몇 개 기업은 제가 특정지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데 예.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아니, 뭐 하십시오. 예.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최근에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요. 뭐 그게 사드 원인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네.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예. 빨리 캐치 못한 게 있어요. 국내라는 거는 중국 내. 예, 예를 들면 예. 중국 국내는 중국 사람들이 원래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여행을 중요시해요. 그냥 예. 한국처럼 주말마다 여행을 가요. 그렇죠. 가족 여행.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여기부터 주말이면 무조건 여행 가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예. 그렇게 중국에서 안 살았거든요. 정말 일만 하고 예. 월급 받고 가정 생활하고 이런데 여기 그게 일반화가 저는 됐더라고요. 여전히 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인생이 짧은데. 예. 그렇죠. 중국 사람들처럼 살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변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예. 최근 변했는데 중국 사람 주말에 다 근교로 운전하고 놀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SUV 차가 대세가 돼 버렸어요. 현대가 승용차는 강한데 SUV가 좀 약합니다. 근데 예.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소나타만 중국 시장에서 고집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의 흐름은 이쪽으로 왔는데 또 중국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예. 이거 딱 맞춘 거죠. 아. 그래서 싸고 실용적인 SUV차가 국내 자동차가 치고 올라오면서 약간 좀 늦었어요. SUV를 네. 론칭하는 게 시점이 약간 좀 늦었죠. 조금 늦었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수도 자동차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에 대해서는. 근데 작은 중소기업들은 있잖아요. 예. 중국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은 거의 이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간 대기업이 잘 되면 중국에 들어간 중소기업이 같이 잘 되고 그렇죠. 얘네들이 힘들면 얘네들이 힘들고 이 상황이 되어서 지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교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중국 대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간 한국 대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삼성은 베트남 네. 쪽 뭐 이래 가면서 계열사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네. 좀 이렇게 상황이 조정이 필요한 거죠. 글로벌 가치 사슬내는 조정이. 예. 그러면서 교민들이 많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또 뭐 현대 공장도 한 개가 지금 문 닫았고 그다음에 삼성도 똑같잖아요. 전진께 문 닫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있던 교민들도 또 다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들이 이 포지션이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예. 이제 산업 분포가. 예. 그러니까 뭘 앞으로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주도형으로 했고 그랬죠. 앞에 대기업들이 길을 열었고 중간에 중소기업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했다면 예. 이제는 그런 시대는 뭐 중미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고요. 또 예. 사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사실 이 흐름은 2013년부터 이미 끝났어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이 계속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컸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옛날에는 노동 밀집형 산업을 유치를 많이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많이 노동 밀집형으로 많이 갔어요. 쉽게 예. 말하면 중국의 노동력을 보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인건비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비싸졌고. 엄청 비싸지면서 예. 2013년에 유럽 재정 위기, 미국의 경제 이게 외부 수요가 죽었잖아요. 예. 수요가 중국 국내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외국 기업들은 중국 들어가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 기업들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해서 해외에 파는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는 2014년부터 그 흐름이 이미 사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때 이미 2014년부터 막 조정에 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지금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지죠. 어렵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질문을 해야죠.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란
어떤 앞으로 옛날에는 공장 생산 공장이다. 그렇죠. 이렇다가 생산 공장이고 시장이었지만 그렇지만 예. 지금 지금도 시장은 항상 있죠. 예. 워낙 예. 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상대로 예. 우리가 뭘 팔 수 있는가? 뭘 팔 수 있는지 그걸 통해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갖고 가야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여기 카카오톡 있잖아요. 예. 거기 그 카카오톡 그 아이콘 있잖아요. 예. 거기 캐릭터. 예. 그게 중국에서 어마어마해요. 그 캐릭터 사업을 하면. 예. 그 캐릭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네. 돈은 중국 사람들이 벌어요. 이런 문화 콘텐츠. 예. 이게 한국 사람들 자기 몸값이 얼마인지를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연예인들. 이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걸 예. 중국 사람 다 돈 주고 사가요. 돈 근데 주고 싸게 사가는데. 사는 거죠. 왜 싸게 사는지를 말씀드릴까요? 여기 사람들이 내 몸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요.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 시장을 모르니까요. 그만큼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분이 자기가 중국에서 얼마나 지금 인기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연예인이. 예? 자기가 지금 중국에서 그 사람이 맹기로 뭐 하면 어마어마하게 뷰가 막 1억 뷰씩 막 생기는 걸 모르는 연예인이 있다고요. 예. 그 사람 모른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100억을 나는 몸값을 요구해도 되는데 10억만 요구한달지 뭐 이런 경우 10억이면 괜찮죠. 훨씬. 예.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로 모른다는 거죠. 그 정도로 10억도 못 벌 만큼 단적인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그까지 하면 또 검색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 드리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한국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모든 게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한다.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하고 가격을 좀 더 올려서 받아도 된다. 한국은 얼마나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소비재 말씀하셨고 문화 콘텐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한국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문화 강국, 금융 강국이에요. 금융 강국. 이 두 개가 한국의 미래입니다. 금융은 지금까지 한국은 그냥 제조업이 보조 산업이었잖아요. 독립 산업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뭐 국회 가서 토론하고 이러면 항상 금융은 그냥 그렇죠. 의붓 아들처럼 서포트로 그 너무나 황당한 거거든요.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국가 간의 경쟁력 싸움은 군사 강국, 무역 대국이 우선이고요. 무역 대국, 그다음에 그 경제 강국이잖아요. 군사 강국, 마지막에 금융 강국이에요. 그렇죠. 금융이 모든 걸 결정해요. 미국이 갔던 길이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너무 금융이 폐쇄되어 있고 금융이 보급, 금융 지식이 한국인들의 금융 지식이 제 생각에는 또 이런 댓글이 엄청 욕할 텐데요. 미안하지만 글로벌적으로 평균보다 낮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그분은 한 번도 만났었는데 왜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조금 낮아요. 어쨌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을 알아야 내 몸값을 높여요. 금융을 알아야. 자기를 프라이싱 해야 되잖아요. 내 몸값이 얼마까. 근데 금융 지식이 얼마면 내 몸값이 얼마인지를 자기가 프라이싱 못한다고요. 그렇죠. 한국 국가적으로도 자기를 지금 프라이싱 못하고 있다. 글로벌적으로 내 몸값이 얼마인지를. 한국은 국가적으로도 자기 스스로의 몸값을 얼마인지.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은 국가로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느끼며 살아가도 돼요. 한국에 삼성전자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한국은 문화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한국은 3만 달러 1인당 GDP 그 짧은 시간에 이거는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는데 GDP가 세계 10위예요. 근데 면적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시간 운전하면 이 땅에서 이 땅으로 가요. 이런 나라가 GDP가 세계 10위이다. 인구가 5,030만 명밖에 없다. GDP가 세계 10위이다. 중국의 31개 성시보다 어느 성시보다 다 작다. 근데 GDP가 세계 10위이다. 이거는 정말 멋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다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거는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그런 품질 수준, 제조업의 품질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네. 특히 이제 문구용품 보면 네.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도 그렇고 네. 특히 남미 학생들이 네. 한국의 문구용품을 보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 잘 만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그 이 패션 아시아 여성들한테 가장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틱톡에서 만약에 예. 제가 여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지금 앞으로 인생을 은퇴를 했어요. 예. 은퇴를 하면 좀 인생에 대해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어차피 심심하잖아요. 그냥 번전도 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뭡니까? 동대문에 가서 예. 좀 트렌드한 비싸지 않은 예. 좀 10대 예쁜 여성 예. 여학생이 이렇게 알바를 쓰셔서 트렌드하고 입혀 틱톡 있어요 중국에. 예. 한국에 들어왔어요 틱톡이. 거기다가 하잖아요. 좋기는 그 여학생이 뭐 연예인이면 더 좋겠죠. 예. 비싸 연예인은 안 되고 예를 들면 왜냐면 그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면 제 생각에 뭐 막 운이 좋으면 이 뭐 하나 뭐 티셔츠 하나가 1억 장이 팔릴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아까 그 자본시장 이야기, 네. 그 금융시장 이야기 했는데 네. 금융의 그 어떤 강점을 둬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자본시장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도 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됐냐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외투들이 네. 외국. 동남아로 나가잖아 외국 투자 예, 기업들이 그 말은 어서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가치산에서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해서 그 인건비만 벌던 시대는 끝났잖아요. 끝났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중 부행제 상관없이 이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예. 기업들은 예.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월급이 너무 비싸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중국을 상대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보면 그만큼 월급을 주고도 견딜 남을 수 있는 걸 기업. 깨면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산업인데요. 근데 외투들이 나가니까 중국이 왜 안 달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가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돈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했는데 WTO에 2001년에 가입하면서 은행은 거의 다 개방했어요. 사실 은행은 외국 은행들이 가서 예. 라이센스를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10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이에요. 보험도 원래는 생명보험은 좀 제한을 줬는데 이제 예. 생명보험까지 다 개방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남은 게 증권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잘하는 게 증권 쪽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예. 계속 열어라 예. 해서 시진핑이 2021년까지 하겠다 이러는데 이번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내년부터 개방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증권사도 100% 이제 외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증권사가 하는 일이 예. 언더라이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 국민들이 중국 주식 A주를 사고 싶다면 지금까지 사고 싶으면 사신다고 예. 했을 때 예. 우리 기자님이 그러면 한국 증권사 찾아가면 대부분 안 돼요. 어떤 증권사만 되냐면 전문용어로 QF하고 RQF 라이센스를 받은 증권사만이 우리 기자님의 돈을 갖다가 중국 A주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후강통, 성강통이라 해서 예. 홍콩의 주식상, 홍콩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콩에 이런 걸 그 홍콩 증권사하고 이런 계약을 맺은 증권사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라이센스 피가 수수료가 비싸지겠습니다. 비싸지죠. 예. 얼마나 거칩니까? 예. 몇 번을 거치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 증권사가 중국에 100% 이미 지금 있다. 한국 예. 들어갔다. 예. 이러면 여기 자기 본사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법인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한다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한국에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 미국, 유럽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예. 다 준비해놨잖아요. 딱 되니까 바로 증감에다 올렸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대표적인 게 예. 100% 증권사 하겠다고. UBS 예. 뭐 다 AI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삼성증권이나 이런 것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정지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한국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근데 정도면요. 지금 그래서 추가 들으면 이게 첫 번째고요. 가서 법인 설립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있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예. 엄청 싸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예. 능력이 없는 증권사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 그렇죠. 그런 애들을 인수해도 엄청 싸게 내 라이센스 다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본시장은 여기가 먼저 개방됐으니까 그 상품 노하우는 능력이 훨씬 낫죠. 그렇죠. 예, 예. 상품 능력이. 상품을 만드는 네. 능력은 네. 여기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든 거기 가서 또 금융시장으로 또 경쟁을 하면 거기에서 버는 수익이 정말 짭짤한데요. 그죠? 예를 들면 예. 왜냐면 항상 수치로 알려져야 감이 예. 오니까요. 중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핀테크 회사가 루팡스예요. 예. 온라인 자산 관리 회사예요. 예. 거기서 매일 여기 들어와서 온라인 자산 관리하는 인구가 4천만 명 넘어요. 4천만 그럼 명. 답이 나오죠. 개인 자산 관리하는 사람이 예, 4천만 명. 예, 거기 예. 루팡스라는 게 온라인 자산 관리 예. 회사거든요. 다 이걸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4천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한국 그러네요. 인구만 먹잖아요. 그러네요. 예. 특히 또 중국 그 돈을 좋아하고 뭐 돈을 안 좋아하는 뭐 사람은 없죠. 없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돈의 이익에 또 굉장히 밝으니까 네. 그런 나라에서 금융산업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국이 뭐 중국의 특징을. 네.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중국인들은 빗속으로부터 타고났어요. 장사, 사업.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진짜 핏속으로부터 타고났다. 정말 잘해요. 예. 네. 근데 이제 2025 해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하면서 네.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5G 그렇죠.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았던 게 화웨이죠. 화웨이였고 네.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네.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미국 분쟁의 하나의 이슈였어요. 예. 이게 화웨이까지 들어가면서 예. 미국이 압력을 주잖아요. 예. 한국 기업에. 이것도 역시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냥 드릴 수 있는 선에서만 드릴게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압력을 줘서 화웨이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근데 예. 한국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그 영어권 국가 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예. 호주는 일본 말고 호주는 안 한다. 우리는 죽어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선포했고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겠다. 일본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이렇게 트럼프한테 하고 뒤에 가서는 또 실력을 다 챙기는 사람이죠. 근데 한국이 굉장히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은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LG 플러스가 중국에 장비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그게 극대로 싸운다. 예. 이러면 한국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그렇죠. 트럼프가 압력 줘가지고 예. 우리하고 거래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쟤네하고 계속하면은 내년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세련된 외교가 정말 중요해지죠. 세련된 외교가. 이런 걸 다 지금부터 감안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뭐 일본과의 관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한국은 어차피 이렇게 낮 시간이면 이 나라 끝에 저 나라 끝에 간 나라기 때문에 항상 칼날을 위해서 외교로 살아가야 돼요. 외교로.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 지형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오른 네. 중국 기업 수가 네. 이게 지금 지난 7월에 나온 기사인데 중국 기업 수가 500대 기업 중에서 129개. 그렇죠. 미국 기업이 121개. 그래서 이제 올해 그냥 추월을 해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중국 기업 수는 늘어날 거고. 네. 우리는 참고로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네. 15위 정도 그렇죠. 돼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어떻게든 이렇게 중국 시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네. 이 기업 수를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제가 2년 전인가 세미나 하는데 그때 국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전망을 했어요.
포천 500대 기업이 앞으로 적어도 절반은 중국 기업이 될 거다. 예. 절반. 네, 제가 그때 예. 250개. 네, 제가 지금 한 129개인데.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예. 저쪽에서 그 국채연구원 어느 박사님이셨어요. 그건 좀 너무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어떻게 미국을 이기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공개적으로. 지금 뭐 이겨버렸으니까요. 예. 이기는 건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이기는 거는 아예 논쟁의 여지가 없고 예. 몇 개냐의 문제인데 예. 가장 긍정적으로 갔을 때는 절반까지 갈 거다. 와. 왜냐면 미국이 옛날에 가장 많았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수치를 조금 까먹었는데요. 거의 200개 어제도 정도 된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보다 더 많을 거다. 왜냐면 아까 봤죠. 14억 인구에 그렇죠. 그 3일 수치와 네. 하루 수치가 다른 거 보면 답이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도 예상이 어렵고 외국인들은 더 예상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지금까지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 세상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포천 500 기업이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와 지금 그러네요. 인터넷 세상에서 성공 스토리는 아무 전문가도 예상이 어렵다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예. 이 14억이나 인구와 결합을 했을 때 어떤 기업이 나올지는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이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제가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중국의 이런 규모와 이런 흐름과 이런 미래의 이 글로벌 가치를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maybe 250개 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렇게 전망한 거다. 뭐 이런 14억 인구 중에서 지금 한 9억 명 정도가 그렇죠.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그러니까요.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예. 저는 그 뭐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닌데 확실하게는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점은 있어요. 중국에 들어간 포천 기업은 다 국유 기업이에요. 대부분이 예. 민영 기업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국유 기업은 어차피 정치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떨어지죠. 예. 이게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는 민영 기업이 어떻게 하나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민영 기업을 예. 더 강하게, 그렇죠. 더 글로벌하게, 예. 더 크게 키워서 세계 어느 우수한 글로벌 기업하고도 같이 이런 화웨이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백 개 나와야 중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의 현실을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영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은 예. 예. 이게 팩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정말 그냥 국유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사실상 버티는 그렇죠. 것이고. 근데 트럼프가 그걸 못하게 지금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이미 어려워졌잖아요. 그럼 이럴 때 민영 선수들이 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노력은 크게 못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또 부채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렵죠. 예. 지금 상황이. 민간 그래서 회사들은.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250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어쨌든 증가는 하겠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네. 중국에 남아야 합니까? 아니면 베트남 같이 뭐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 좀 더 진출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전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길게 본 전략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국은 어차피 수출로 살아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팔아야 살아가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그 원이 에이시안 국가들이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차이나가 항상 전략의 중심에는 있어야 돼요. 차이나가 플러스 원 하는 건 중국이. 잘하고 있는 예. 거고요. 플러스 네, 원은 좋은 잘하고 있는 전략. 거. 그렇지만 그러나 차이나는 전략의 중심은 그게 한국의 운명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 더 그럴 거예요. 왜? 시장은 이제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유럽하고 미국이 시장이었잖아요. 예. 미래는 분명히 중국이 더 큰 시장이라는 거죠. 더 큰 시장이다. 예. 오늘 말씀 꿀 같은 정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계속 나와 주셔야죠. 뭐 우리 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차.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셨고요.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경제는 원래 경제재민 그리고 정치 경제 학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혹시 누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제는 경제 논리로만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서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외교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경제와 정치를 완전히 떼고 한번 해보세요. 떼어지는지. 안 떼어져요.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올바른 소비도 다르지 않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